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겁나 비싼 건 사실이지만 여기는 뿅, 제가 한국을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가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미국 치과에 가가지고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했잖아요. 근데 이가 계속 아팠어요. 처음에는 치아가 좀 민감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이가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치과 진료 시스템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신경치료랑 크라운 해야 되면은 치과 의사가 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를 안 합니다. 의사는 크라운만 하고 신경치료는 엔도돈티스트라고 신경치료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엔도돈티스트한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경치료를 받고서 치과 의사한테 와서 크라운을 끼웠어요. 근데 이가 아프니까 나는 치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일을 했는데 이가 아파요. 근데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 후에 이가 아픈 거는 신경치료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엔도돈티스트한테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도돈티스트한테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만 신경치료는 잘 됐는데 왜 아픈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라운이 잘못되면은 이가 아플 수 있으니까 덴티스트한테 가보래. 그래가지고 덴티스트한테 갔어요.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만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크라운을 끼고 나서 의사가 높이 조절하잖아요.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높이 조절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높이 조절을 해주고 자기는 왜 아픈지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이건 분명히 엔도돈티스트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도돈티스트한테 가면은 덴티스트한테 가라 그러고, 덴티스트한테 갔더니만 엔도돈티스트한테 가래.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다 하니까 아프면은 선생님이 뭔가 잘못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명이 하니까 이거 세 개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뺑뺑이만 돌다가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이는 아픈데 해결은 안 되고 돌아버리겠는데, 시아버지가 새로운 의사를 보는 건 어때? 그 의사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 말도 맞네요. 이래서 또 다른 덴티스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만 신경치료 잘 됐고 크라운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병원에도 엔도돈티스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다고, 안 본다고. 또 혹시나 몰라서 이 높이 검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의사가 높이 검사를 하더니만 새로 한 크라운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 쪘죠? 아니 뭐야, 크라운을 너무 많이 갈아낸 거야? 또 열이 받더라고요. 원래 병원에 갔더니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두 번째 병원에 갔더니까 또 원인도 모르고 또 뺑뺑이를 돌리려고 시동을 거니까 나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치과 치료가 비싼 거 아시죠? 어느 정도 비쌌냐면요, 제가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함께 한 비용이 2,595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약 35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쓰고도 이가 아픈데 원인조차 모른다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만 구독자분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라. 그 정도 돈이면은 비행기표 값이랑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도 더 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남편이랑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으러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인천공항에 내렸거든요. 월요일날 바로 진료를 받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의심 가는 건 그거죠. 신경을 끝까지 제거를 안 해서 이가 아픈 것. 만약에 더 큰 문제라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펼치면서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거든요.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이 높이 검사를 하시더니만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경치료는 문제가 없이 잘 됐다. 근데 이가 아픈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 한 크라운이 살짝 높다라는 거예요. 크라운이 높으면은 압력이 추가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가 아플 수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높이 조절을 처음 크라운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두 번을 조절했잖아요. 그런데도 높다니? 그리고 세 번째 의사는 크라운이 낮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의사가 틀린 거잖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바로 높이가 높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높이를 조절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엑스레이를 보니까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좀 있다. 이럴 경우에 잇몸 상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가 아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픈 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면서 왼쪽 위 제일 끝에 어금니가 아팠는데 크라운 높이 조절해 주시고 크라운에 붙어있는 그 잇몸 치료를 싹 해주셨어요. 치료 받는데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1분 정도 되는 치료를 받자마자 이가 거짓말같이 덜 아픈 거예요. 차이가 확 느껴질 만큼 이가 덜 아프니까 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릴리아님 역시나 치과는 한국이 아직까지 최고네요. 진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개고생을 하고 의사를 3시나 봤는데 원인도 모르고 이만 아프고 진짜 돌아버리겠는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 왔는데 그냥 몇 분 만에 원인도 설명해주고 치료도 1분 만에 받고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치료를 받고 비용이 3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비용도 되게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기업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험에 어떤 플랜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를 한번 볼 때 보험을 가지고 50불을 내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로 67,000원 정도예요. 근데 한국에서 높이 조절하고 잇몸 치료 그 부위 살짝 받는 거 그거가 3만 원이 나오니까 되게 저렴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 이렇게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으면 몇천 원 정도 나왔겠죠? 그냥 허허허 웃지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만큼 많이 괜찮아졌고 3만 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병원 투어를 돈다고 하잖아요. 한국 의료보험을 악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보험 없이 치료를 받는 게 더 싸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치과 치료는 비보험이 많잖아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물어봤더니만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크라운 했을 때는 하나에 957불인가? 1000불 가까이 줬어요. 근데 그게 보험이 커버된 가격이라는 거 놀랍죠? 한국에서는 보험 없이 50만 원인데 여기는 보험 돼도 1000불이야. 릴리아님, 저 아는 분도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안 생겨서 일부러 한국으로 1년간 일하러 나와서 난임치로 인공수정하고 돌아갔어요. 영어 강사로 일하셨는데 그 일로는 보험이 커버가 안 돼서 비보험으로 다 하셨는데 그래도 돈이 완전 적게 들었대요. 미국에 비하면. 그럼요. 미국은 인공수정 이런 것도 겁내 비쌉니다. 돈이 없어요 못해요. 근데 한국은 비보험으로 해도 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 의료보험이 없어도 한국으로 가서 투어를 돌고 오는 거예요. 먼치킨스 어드벤처님, 미국 치과는 진짜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 정말 비쌉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신경치료랑 크라운을 받았는데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갔더니만 원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를 뽑아버렸대요. 헐! 제 치료를 받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이를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Pardon Ask님, 미국은 뭔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나라 같네요. 진짜 미국이 그 기술 면에서는 앞서가거든요. 유명한 제약회사라든지 뭐 신기술 미국에서 나오잖아. 근데 한국 의사가 왜 더 잘하냐면 미국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한국 의사만큼 많이 하질 않아. 근데 한국은 의료 숫자가 미국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술을 집행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술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미국이 뛰어나지만 의사들이 손기술은 한국 의사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실전에 많이 투입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치과가 잘하는 걸 아니까 가서 치료도 받고 가족도 보고 친구도 볼 겸 그리고 영상 자료 조사 할 겸 겸사겸사 그냥 갔다 온 거잖아요. 비행기표 2,000불 줬거든요. 요새 비행기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2,000불을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와서 투어까지는 아니고 치과랑 피부과 갔다 왔거든요.
피부과는 왜 갔다 왔냐면은 제가 라이브 할 때는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진한 색깔을.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아랫입술 정중앙에 엄청 크고 진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 점 볼 때마다 너는 어떻게 입술 그 정중앙에 점이 있니? 온 김에 피부과에서 빼고 가는 거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거여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요 그럼 엄마 점이나 빼고 가지 이러면서 피부과에 또 갔단 말이에요. 간 김에 다 해결하고 와야 되잖아. 여기 제가 지젖이 여기 엄청 큰 게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애기들이 그걸 자꾸 땡기는 거야. 그럼 아프잖아. 그래서 엄마 이 지젖도 애들이 땡기는데 이것도 없을까? 그럼 하는 김에 목에 있는 거 다 해. 그래가지고 목에 지젖도 제거하고 등 뒤에 사마귀가 저 크고 작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제거해가지고 점, 지젖, 사마귀까지 그러니까 세트로 싹 다 빼고 왔는데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비보 허물을 점 요거 제거하는데 2만원, 그리고 지젖 레이저를 막 쏘고 나니까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딱지를 세보니까 한 100개 되는 것 같더라고. 그 100개쯤 되는 거 그거 30만원, 그리고 사마귀도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한 30개 되는 것 같아. 그거 다 하는데 40만원 이래가지고 보험 없이 72만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아유 많이 나왔대 비용이. 그래서 아니 엄마 개수가 많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없다고. 미국에서는 똑같은 거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거든. 한국은요 피부과가 엄청 많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술 같은 게 되게 저렴한 편이잖아요. 몇만 원이면 레이저 쏠 수 있잖아 얼굴에. 근데요 미국은요 피부과가 겁나 비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미용 시술 같은 거 엄두를 못 내. 혹시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아세요? 한국말로는 MTS라고 하던데 미세한 바늘로 이렇게 찌르러가지고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이 있잖아요. 그거 한국에서 얼마 하는지 찾아봤더니만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 미국에서 알아보니까 1,500불이래.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한국 살 때는 저 IPL부터 뭐 이런저런 레이저 몇 회차 끊어가지고 피부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2013년에 이민을 와서 지금 10년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홈케어를 빡시게 하는 거야. 피부과에 못 가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겁나 비싼 건 사실이지만 여기는 나라가 수가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자기 몸값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치료도 어느 병원은 이만큼, 다른 병원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재정적인 압박에 허덕이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 이런 데가 잘 돼요. 한국에서 없어지고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 여기서는 되게 많거든요. 환자가 아파서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그런 일도 되게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는데 없어서 못 받는 것보다 돈 더 내고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일이잖아요.